자, 여섯 번째는 바로 추천입니다. 추천이 이제 또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 마이닝의 또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추천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추천이 인기 있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럼 추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이제 레코멘데이션 그리고 추천 시스템을 레코멘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추천은 개인별로 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좀 맞춤형, 그러니까 좀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좀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의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 검색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나에게 적합한 정보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기에는 좀 너무나도 고생이 있죠. 그래서 이 나에게 내가 찾으려고 하는 혹은 나에게 적합한 그런 맞춤형의 정보를 좀 필터링을 해서 그런 정보들만 보여준다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레코멘데이션 추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랭킹, 등수를 매기는 이런 랭킹 방법을 사용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구글 CEO인 그 레리 페이지가요,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 중에 이제 개발한 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입니다. 웹페이지의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웹페이지는 굉장히 방대한 이 웹이라는 생태계가 굉장히 방대한 형태의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띄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정보라는 게 그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추천으로 이어지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된 게 페이지 랭크입니다. 이제 무작위 서퍼라는 랜덤 서퍼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무작위로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는 이 서퍼가 있어요. 그래서 각 페이지를 방문하는 비율만큼 이 중요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갈 때 똑같은 확률로 다른 페이지를 방문을 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페이지마다 그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의 링크를 따라 또 연결해서 무작위로 계속 연결되는 이런 랜덤 서퍼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페이지 중요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노드들이 있다고 치면요. 그 페이지 J에 대한 중요도를 RJ로 표시를 하는데 이 RJ를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페이지 I의 하이퍼링크의 수 NI 분의 페이지 J의 이 중요도 RI의 중요도를 이렇게 그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중요도 자체가 하이퍼링크 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하이퍼링크 수가 그냥 무작위로만 많기만 한다면 중요도는 점차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산에 따라서 이 중요도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크면 클수록 중요도가 높은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게 결국엔 38.4라는 이 제일 높은 이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는 다른 어떤 노드에서 이쪽 노드로 연결돼 있는 링크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포함된 하이퍼링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의 어떤 중요도, 이 페이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페이지의 중요도를 계산하는데 추천해서 또 유용하게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그 결과가 결국엔 랭킹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결국엔 랭킹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페이지들이 검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계산을 해서 구글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페이지 랭크 단순한 페이지 랭크가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해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랭킹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서퍼가 돌아다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돌 수 없거나 막혔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임의의 노드로 좀 점퍼해서 거기서 또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하면은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는데요.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그 어떤 넷플릭스 상을 대회를 이렇게 연 적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DVD 대여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을 해서 그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네 매치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사용하는데요. 자사의 어떤 추천 시스템보다 10% 이상 예측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을 개발한 첫 번째 팀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8만 명여 명의 자사 고객이 1만 7천여 개의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평가한 약 1억 건의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정보를 보면은 고객 아이디랑 영화 아이디, 그리고 등급 부여 날짜, 별점 등급으로 표현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럼 어떠한 고객이 어떠한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별점을 몇으로 평가했다라는 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유용한 그런 추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2006년도 10월 2일부터 시작했고요, 이 대회가. 그리고 2009년도 9월 21일에 굉장히 시작한 지 오랜 후에 10.06%라는 성능을 향상시킨 바로 벨코 팀이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우승을 거뒀냐면 여기에 이제 뭐 팩토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좀 이 추천을 제공을 해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자, 그렇게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추천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만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도서나 뭐 그리고 음악 이런 것도 추천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팅 점수, 별점이 있는 이런 레이팅이 포함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줄 때 사용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추천 데이터는 이런 스파르스 데이터 매트릭스, 희소 행렬 형태의 스파르스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희소한 스파르스한 부분, 바로 많은 원소가 비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비어 있는, 예를 들어 모든 고객이 모든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해서도 또 일부만 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는 이런 스파르스한 매트릭스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면 즉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결국엔 추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파르스, 여기 보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고객이 영화 1번을 고객 1번이 1점이라고 레이팅을 한 거고, 고객 세 번째 고객이 영화 1번째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3이라는 레이팅을 매긴 거예요. 근데 레이팅은 1부터 5 사이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게 추천을 하냐, 이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용 기반 추천인데, 컨텐트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이거는 고객이 이전에 높게 평가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 대상을 추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컨텐트,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 전에 좀 높은 평가를 냈던 컨텐츠랑 그 컨텐츠가 유사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추천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항목 프로파일, 아이템 프로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천 대상 항목에 대한 특징을 기술해 줍니다. 자, 영화로 이제 예를 들면요. 영화에는 다양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영화의 장르, 액션 영화냐, 코미디냐, 그다음 멜로냐, 뭐 이렇게 장르를 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시대, 그리고 지역, 역사적 배경, 그리고 배우, 감독과 같은 이런 영화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저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유저 프로파일은 이 고객별로 선호 대상 정보를 기술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이제 액션, 그다음 사이파이 이런 SF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이렇게 프로파일로 저장을 해놔서 이 고객이, 이 사용자가 어떠한 취향을,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매칭해서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겠죠. 자, 추천 방법은 사용자 프로파일이랑 항목 프로파일이 유사하다. 그러면은 그 해당 항목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레이팅이 많이 없을 때, 그리고
이 유사한 내용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협력 필터링은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사용자 간의 그 협력 필터링과 항목 간, 아이템 간의 그 협력 필터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간의 협력 필터링, 그 유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인데요. 이거는 추천 대상 사용자랑 비슷한 평가를 한 사용자들의 집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평가를 내린 게 있는데 그 평가한 정도가 저랑 굉장히 유사한 어떤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자들 간의 협력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 데이터 행렬의 열이 비슷한 것을 선택하고요. 근데 유사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바로 코사인 디스턴스, 코사인 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 원소의 추천 정도를 계산해서요. 유서 사용자 집단의 평가 평균값 그리고 가중 평균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자 간 협력 필터링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 간 협력 필터링, 아이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목 간의 유사도를 구해서 유사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보면 이제 R X 그다음 IA 이렇게 해서 사용자 U에 대해서 사용자 U가 특정 항목 IA에 대한 어떤 예측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IB가 있고 IA에 대해서 지금 IA랑 R에 대해서 XLB는요. 그 U 항목 LB에 대한 평가 등급이고 SIA, IB는요. 항목 IA와 IB의 유사도입니다. 뭐 유사도 관련된 다양한 어떤 척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항목 IA랑 IB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한 것과 그리고 그 X와 IB에 대해서 그 항목 IB에 대한 평가 등급을 서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해서 이 X랑 IB에 대한 그 평가 등급으로 전체 합을 나눠주면요. 우리가 원하는 R X IA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용자 U에 대한 특정 항목 IA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이 최종 R 햇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협력 필터링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또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협력 필터링이랑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행렬 분해를 기반한 그런 방법들이 또 추천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렬 분해는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이 추천 데이터 행렬 이 두 개의 항렬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영어와 고객으로 구성된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면은 이 매트릭스는 두 개의 행렬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라는 수를 3 플러스 2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도 있겠고 1 플러스 4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렬 분해는 곱으로 해서 6이라는 값을 우리가 2 곱하기 3 혹은 3 곱하기 2, 1 곱하기 6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듯이 행렬 자체도 행렬의 곱 형태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영화 고객에 대해서 나온 이런 추천 데이터 행렬을요. 주어진 값에 좀 맞도록 이런 분해된 행렬의 원소를 결정을 해서 그리고 분해된 행렬의 곱을 사용해서 추천 행렬의 빈 원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 데이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얘를 행렬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분해 값을 사용해서 얘를 다시 곱하면은 이 비어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값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왜냐하면 분해된 이런 행렬을 다시 곱해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부분이 어떤 값을 가질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체 완성이 된 즉 비어있는 부분이 완성이 된 이런 데이터 매트리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행렬 분해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ALS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ALS 같은 그리고 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행렬 분해를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스파르스하지만 이 부분이 다 채워지면 이제 덴스한 그런 매트리스가 되는데 이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면은 이 고객이나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계산해서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추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중에서 그 협력 필터링, 그 다음에 컨텐트 베이스드, 그리고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행렬 분해 같은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사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